잠도 잘 자고 다 챙겨 먹는데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혹시 장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장이 컨디션과 무슨 상관? 상관 있지. 자, 여길 보라고. 사람 몸속 약 39족의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대사물질이 신진대사, 면역, 신경, 소화 등에 관여하거든. 근데 우리 몸속 미생물들의 80%가 장에 몰려 있어서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균형이 우리 몸 건강의 토대라고 하는 거야. 우와, 그렇구나. 그래서 뉴트리라이트는 당신의 장내 미생물 생태계 균형을 위해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 컨설팅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집요하게, 철저하게. 5월 브론즈 미팅 사회를 맡게 된 파운더스 에머드 이준입니다. 와, 계절의 여왕 5월에 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요. 너무나 흥분되고 좋고요. 이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3년째인데 우리가 정말 긴 세월 동안에 줌으로만 이렇게 서로가 보다가 오늘 처음 뵌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옆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한번 성공하자고 행복하라고 인사 나누시면서 시작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너무 분위기 좋고요. 예.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브론즈 리더 미팅을 시작할 텐데 다 함께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시간은 뉴 브론즈핀 스피치를 갖다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세 분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1분간 스피치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멋지게 한번 스피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옥 사님 먼저 스피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옥 사님 먼저 뉴 브론즈 파운데이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미옥입니다. 네. 예. 제가 아침에 막 둘째를 학원에 보내고 날라오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1분 스피치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고 놀랐는데 그래도 저희 스폰서 사장님께서 저를 너무 예뻐하셔서 이 자리에 조금 스피치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전달이 돼가지고요. 이제 오케이를 하고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제 나눔을 잘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전달을 하고요. 저는 이제 사업 시작한 지는 한 1년 반 정도 됐고요. 사업은 서울에서 하고 있고 제 스폰서 사장님은 임혜정 사장님이십니다. 저는 남편이 해외에서 근무를 거의 결혼하고 한과 동시에 오래 해가지고 아이들도 거의 해외에서 조금 잘 케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갑자기 들어왔고 아이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공주님이 4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둥맘인데 그것도 없으면 제 대세인 딸로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딸 넷을 키우고 있는데요. 우리 딸들이 굉장히 공부를 좀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좋은 달란트를 좀 더해 주셔가지고 아이들이 예체능에 되게 관심이 많고 그런 것들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아이들 교육을 좀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저희가 아이들이 넷이다 보니까 키우는 게 굉장히 만만치가 않고 또 예체능을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경제적인 부분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가 이제 저희 지인이신 우리 사장님께서 저에게 아메이를 전달해 주셨고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때문에 꿈을 아이들에게 정말 부족함이 없는 아이들이 원할 때 그 아이들의 재능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도와주는 부모가 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에 아메이라는 이런 도구를 잡게 되었고요. 또 아메이라는 도구를 아이들 때문에 잡게 됐지만 아메이라는 사업을 1년 반 정도 진행하면서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던 부분들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좋은 소망들을, 소원들을 내 마음에 더해 주셔서 항상 저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차 한 잔, 밥 한 끼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주셨는데, 아이들 넷을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 보니까 잘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아팠는데, 제가 이 아메이를 하면 그거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메이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그게 소망이 되어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런 역할을,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 또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회사의 그 사명이 그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역. 이게 이 회사의 그 사명인데, 저는 그 사명이 굉장히 마음이 와닿거든요. 제가 살고 싶은 그런 삶의 소망하고도 너무 맞닿았었고, 그래서 저의 아메이 가치는 제 마음속에 있는 꿈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 꿈을 이루어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이 지금 저의 아메이의 가치고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사업하고 있고, 또 여기서 멋진 사장님들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날마다 행복하고요. 감사하고 더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뉴 브론즈 파운데이션 성취하신 우리 김 목사님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다음은 우리 브론즈 빌더를 달성하셨던 우리 한경숙 사장님. 예. 저는 이준 사장님의 그룹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안양에서 온 한경숙입니다. 제가 좋아서 이 제품을 쓰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할 거고, 그리고 이번에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 신규 가입하는데 제가 좀 51명을 했어요. 네,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품 전달하면서 10만 원씩 지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보고 두 번째 브론즈 빌더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신규 회원 그 가입 프로모션에 지금 40명까지 들었는데 51명 지금 하셨어요. 여러분 놀랍죠? 근데 그분들이 다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예. 정말 꼭 되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우리 소은아 사장님, 브론즈 빌더 소은아 사장님 또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명에서 사업하고 있는 소은아입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해외 아이를 키우면서 전업으로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뭐지? 까먹었다. 제가 아메이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남편이 지금 노동 수입으로 돈을 벌고 있지만 지금 불안한 현실 때문에 아메이를 시작하게 됐고요. 떨려. 지금은 킴미팅을 통해서 스폰서님이랑 소비자 그룹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고, 스폰서님이 하자 하는 거 그대로 하시면 브론즈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의 내년 목표는 파운더스 PT고 가족 여행을 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소은아 화이팅! 네, 내년 회계는도 삿포로 가족여행 꼭 함께 가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브론즈는 그 우리 아메이 사업 네트워크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구조 확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핀이죠. 그래서 세례교가 탄탄하면 여러분이 정말 자립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누군가로부터 도움 없이 정말 여생을 잘 보낼 수 있는 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런 핀들을 지금 해나가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브론즈 핀으로 올라오셨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나중에는 파운더스 에머럴드 이상이 반드시 되시는 분들을 지금 보신 거거든요, 미리.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분께 꼭 성취하시라고 한 번만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메이 사업의 근간은 소비자죠.
그래서 리치 디보스 사랑의 회장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RRTM을 이야기하시면서 맨 앞쪽에 있는 R을 리테일 즉 소비자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메는 소비자가 근간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소비자 발굴과 확장에 대해서 너무나 액티브하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우리 이진아 사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사업하는 이진아입니다. 네. 비밀스럽게 시작하고 싶었는데 폐가 다 보여진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소비자 발굴 확대라는 제목이 굉장히 거창하지만 제가 사업을 수년간 진행해 오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건 정말 소비자가 답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무슨 노하우라기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업을 했고 소비자 관리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는 파운더스 플래티넘이란 핀이지만 제가 루비도 성취했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좋은 팁이 될 수 있는 강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에 피부관리실을 20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지금 아메 사업을 전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피부관리실을 하면서도 그 단골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아메 사업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도 정말 20년 동안 하면서 정말 10년 이상씩 그 이상 되는 그런 회원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이제 접목해서 생각해 보면 아메이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처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정말 내가 먼저 골드 소비자가 되는 게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성격이 내가 정말 좋지 않으면 정말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남을 설득하기 전에 정말 내가 정말 이 제품에 대한 확신, 아메 사업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 그게 입 밖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부터 감사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 애용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사실 지금은 타사를 갖다 줘도 정말 절대 쓰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사실 저는 아티스트리를 바꾸는데 생각보다 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화장품을 바꾸는 건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한 번 바꾸고 나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게 또 아티스트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처음에 사랑에 빠지면 콩깍지가 씌잖아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단점이 안 보이듯이 정말 저희 제품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정말 그 소비자들 눈에도 제가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훨씬 더 전달했을 때 힘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하든 그러니까 간단한 취미를 하더라도 전 처음부터 막 이렇게 장비를 갖추고 시작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전 아메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정말 빨리 브랜드 체인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다이어트로 비전을 봐서 했지만 정말 빠르게 제가 이렇게 브랜드 체인지를 하면서 정말 제품 하나하나의 철학이라든가 가치를 많이 느끼고 그리고 제가 쓰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절로 제가 굳이 전달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람을 만나면 저절로 전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 마인드로 정말 할 것이냐, 제품을 쓸 것이냐, 정말 사업가 마인드로 쓸 것이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처음에 제가 비전을 봤을 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에 단점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수년간 진행한 3%, 6%, 9% 사장님들보다도 그래도 좀 사업을 진행하고 리더분들이 쉽게 평가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뭐 GNH 로션이 전에는 발림성이 좋았는데 이번엔 발림성이 잘 흡수가 안 된다느니 아니면 향이 나랑 너무 안 맞는다느니 용기가 왜 이 모양이냐느니 막 이런 말을 정말 너무나 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로 내가 입 밖으로 냈을 때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이 끼치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에게 너무 좋은 제도 있잖아요. 100% 만족 보증 제도를 이용하셔서 반품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불평하지 않고요. 정말 제품에 대한 프로는 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피부관리를 20년 하다 보니까 사실 화장품이나 피부관리 쪽에는 그래도 굉장히 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아메 사업을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강의가 아티스트리 강의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던 지식에 아티스트리는 또 제품 공부를 따로 하지 않으면 제가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프로가 되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아티스트리라든가 다이어트에만 치중돼 있다 보니까 이 소비자 폭이 굉장히 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뉴트리라이트도 공부를 하게 됐고 청정기 정수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되니까 모든 제품에 자신감이 생기니까 말의 힘 자체가 달라지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한 번 제대로 공부해 놓으면 제품이 계속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 나오는 신제품 공부만 저희가 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메 사업은 정말 하면 할수록 쉬운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1대1로 이제 파트너들과도 계속 공부를 하고요. 이렇게 쌍방향 교류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제가 한 번은 이거 모아서 한번 하자. 한 명씩 하려니까 너무 바쁘고 그래서 모아서도 해봤지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눈높이에 맞는 그런 스터디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이렇게 만나서 카탈로그를 만들고 해서 같이 만든 케이크도 나눠 먹으면서 카탈로그 공부도 많이 하고요. 카탈로그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티커도 붙이지만 제가 이렇게 일일이 다 써서 이렇게 정성 카탈로그를 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사실 카탈로그 쉽게 버리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주면요 쉽게 버리지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를 한 번 우리가 인연을 맺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소비자가 정말 나에게 평생 소비자가 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는 막 소비자보다도 막 사람을 이렇게 파트너를 찾아서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맘 같지 않고 저도 사실 아메 사업을 한 번에 알아들은 케이스는 아니고 11년이나 걸렸던 사람이다 보니까 파트너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에 포커싱해서 사업을 하니까 일단 돈이 되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는 배신하지 않거든요. 네. 파트너는 가끔 배신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있다.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이 5%, 95% 이게 뭐냐면 5%는 정말 아무 영향도 받지 않고 나의 소신껏 사는 사람이 전체의 5%밖에 되지 않는데요. 근데 보통 95%는 타인의 의견이나 매체의 정보라든가 광고, 뭐 가격, 마케팅 문구, 마케팅 영향력에 따라서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제품이 우리에게 구매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된 정보를 제대로 주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발이 넓긴 하지만 저도 또 호불호가 강한 성격이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소원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이제 친해질까 생각을 하다가 아이스 브레이킹을 먼저 하자. 그래서 먼저 안부 톡을 하고 안부 전화를 하고 요즘에 사실 저는 아직 코로나를 걸리진 않았지만 주변에 굉장히 많이 코로나를 걸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코로나 관련된 후유증은 있는지 없는지부터 시작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만약에 제 친구는 강아지랑 산책을 갔다가 넘어져가지고 꼬리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친한 친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끔 제가 지금은 어떠니, 뭐 재활은 잘하고 있니? 이런 식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어쩌다 제가 원래 필 꽂히면 하는 성격이라서 저희 스폰서가 하는 말이 제발 피 꽂힐 때만 하지 말고 좀 일관성 있게 하라는 말 정말 많이 듣는데 정말 그랬을 땐 쌓이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필이 꽂혀서 할 때는 전 그래서 프로모션은 정말 필 꽂히면 잘하잖아요. 항상 1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꾸준히 하는 게 저한테 굉장히 단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매일 같은 시간에 정말 저희가 지금 아메 사업을 전업을 하지만 출근하듯이 직장이라 생각하고 출근하듯이 항상 하루에 몇 명에게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게 습관이 됐을 때 정말 안 하면 찝찝한 그런 순간까지 오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나의 데이터가 쌓이고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있잖아요. 나도 소비자에게 그런 데이터가 쌓이면 그다음부터는 비로소 저에게 그게 자산이 되고 정말 사업이 점점점 쉬워지는 그런 걸 제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관심사 많이 물어주고 저는 생일을 정말 골드 소비자들에게 생일 때 꼭 요즘은 너무 편하잖아요. 카톡에 보면 너무나 친절하게 생일을 알려줘요. 이게 외면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놓치지 않고 제가 선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챙기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점을 두는 건 스토리텔링이거든요. 저도 사실 팩트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돌려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사람들에게 의미가 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타사를 비방한다던가 아니면 너무 논리적으로 내가 이 제품 말이야 성분이 뭐가 들어있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게 재수없어요. 너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그 제품을 내가 어떻게 썼을 때 어떤 경험을 했고 정말 너무 좋았고 아니면 저는 또
유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상대방 꼭 웃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쾌한 스토리, 막 그런 것들을 하면 그런 것들이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에게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저희 스폰서가 이진아 사장님이신데 그분께서 다이어트를 저한테 했을 때 카보저스트를 먹은 기억을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확 와닿거든요. 정말 카보저스트를 먹고 되게 화장실 가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걸 유쾌하게 풀어내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기억이 있어서 그리고 있어서 그걸 잊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되게 건강해 보이지만 아토피랑 천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가 몸소 지금 좋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왜 아토피가 있으면 전신에 돌아다니면서 갑자기 가렵고 피부 침착까지 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목 그렇게 까맣게 착색이 돼서 평생 다시 돌아오기 힘들 거야. 하지만 제가 아메이를 만나서 좋은 제품을 먹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제품을 바르고 했더니 정말 지금은 아토피 전혀 없고요. 천식도 없고요. 감기도 원래 걸리지 않는 성격이죠. 코로나로부터도 굉장히 강력한 면역력을 가진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를 풀어주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저 다이어트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다이어트도 우리 걸 했을 때 뭐가 좋은지 나는 내가 어떤 걸 경험했는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 훨씬 더 각인되고 좋았던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연이 있는 제품의 구매 욕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기업들도 브랜드 이미지나 이미지 광고를 많이 하지 제품 하나하나의 광고는 잘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품 만약 아토피에 좋은 로션 그럼 아메이 그리고 기능성 치약이 잇몸에 좋거나 그런 치약하면 또 아메이 이렇게 떠올릴 수 있게 그렇게 이미지로 각인시켜 주는 게 소비자들에게도 다른 제품으로 이렇게 갈아타지 않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파는 게 아니고 정보를 전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팩트나 이런 형식 일반적인 주입식 정보보다는 스토리텔링으로 풀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가격 경쟁력이었대요. 그리고 또 지나서 시간 경쟁력, 지금은 지적 경쟁력이 이제 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가격 경쟁력이라고 해서 품질보다는 이제 싼 거를 많이 위주로 찾았고 슈퍼 마트에 가더라도 꼭 무슨 세제 옆에 뭐 하나 달려 있는 거 이런 거 되게 많이 샀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것도 싫다. 코로나 이후엔 더 그게 심해졌죠. 이제 택배를 이제 직접 가서 구매하기보다는 시간도 절약해서 이렇게 편의점을 이용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아마존 고처럼 이렇게 시간을 절약해서 하는 그런 소비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정말 양질의 정보를 제대로 받아들인 하나를 쓰더라도 제대로 쓰겠다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소비를 양질의 정보를 전달하려면 정말 내가 프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첫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강의라 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껏 멋을 내고 왔거든요. 시간 참 많이 걸렸고요. 그런데 저는 처음 소비자를 만날 때 저도 그렇거든요. 첫인상에 사람이 굉장히 선입견도 생기고 그 사람이 저는 그래서 아메이를 하고 나서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곧 아메이라는 생각을 하고 나로 인해서 아메이가 평가절하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이 표정 하나 저는 또 안 웃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다 화난 줄 알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웃는다던가 항상 친절한 말투를 쓰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꼭 말을 해서 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가 보이는 게 아니라 첫 만남에 전 사활을 겁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호감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끔 만들 때까지 전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 전날 시뮬레이션을 다 해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처음에 인사를 할 거고 어떻게 정보를 전달할 거고 어떻게 경청을 하고 제가 경청을 정말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제가 먼저 말하려는 걸 닫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칭찬을 하더라도 좀 디테일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기 때문에 사람을 계속 굉장히 예민하게 그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정말 나는 아메이를 대표하는 정말 우리가 명품 제품을 파는데 나의 모습도 명품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꼭 좋은 옷을 입어서가 아니라 나 자체에서 풍기는 그런 이미지, 아우라 그런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소비자를 만나기 전에 팩도 하고 굉장히 피부 관리 신경 많이 쓰고요. 다음날 화장도 잘 먹어야 되고 다음날 어떤 목장을 입고 가야 되고 그리고 사소한 청결 같은 거 되게 신경 많이 쓰거든요. 우리 식사를 하고 사람을 만날 때 구강 상태라든가 손톱에 또 뭐가 묻지 않았는가 굉장히 그런 것도 신경을 꼼꼼하게 쓰고 사람을 만나는 편이라서 정말 그런 거 하나에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딱 뭐라죠?
이렇게 칠 수 있거든요. 하나의 이제 안 좋은 점이 보이면 저는 남자분들이 손톱에 떼낀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정말 멀쩡한데 손톱이 딱 꼈으면 그때부터 딱 싫은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저도 하나부터 열까지 되게 많이 신경을 써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아, 저 사람은 다른 아메이 하시는 분하고 좀 다른 아우라를 갖고 있구나. 정말 다른 느낌이네. 막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정말 아메이 격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되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그런 선입견이 없지만 예전에는 아줌마들이 세제 들고 다니면서 파는 그런 선입견들이 갖고 계시잖아요. 아, 저분은 뭔가 다르구나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친한 사이일수록 돌직구를 많이 날려요. 저도 뼈 때리는 뼈 때리는 말 진짜 잘하는데 정말 친한 사이일수록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 점검을 할 때도 정말 빡세게 친구들한테는 빡세게 하잖아요. 너 그렇게 살다가 죽을래? 막 이런 식으로. 야, 니네 남편 곧 옷 벗어. 알지만 정말 싫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되게 조심하고요. 가급적이면 칭찬을 하더라도 정말 칭찬을 정말 저는 못하는 스타일인데 저 이 안에서 배웠거든요. 칭찬도 머리가 좋아야 한다고 그래서 머리 나쁘긴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참 예쁘시네요가 아니라 오늘은 헤어스타일이 어때서 예쁩니다. 아니면 옷도 오늘은 무슨 색을 입으시니까 훨씬 더 얼굴 돋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칭찬을 했을 때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리액션 정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사실 핸드폰을 본다던가 뭐 딴짓 하다가 상대방도 알거든요. 저 사람이 진심으로 내 얘기를 들어주는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소비자든 파트너든 나를 좋아하게 하는 거. 소비자가 정말 아메이를 제품을 쓰기 전에 나를 좋아하면 저를 믿고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처음에 시도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첫인상은 그 신뢰를 나타내는 거고 다음 약속 잡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저를 좋아하게 하면 또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만들려고 되게 하고요. 그다음에 니즈를 파악하는 센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입장보다는 상대에게 필요한 거를 과연 무엇일까를 해서 접근하는 것이 훨씬 성공 확률이 높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공기청정기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계속 공기청정기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그 부분을 제대로 어필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관심, 정말 저는 정말 보기보다 되게 둔해요. 그리고 화가 나서도 조금 있으면 까먹거든요. 근데 굉장히 예민하고 촉각을 세우고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보다는 센스다. 그래서 센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저 사람은 정말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 막 피부 미용을 얘기한다던가 막 다른 얘기를 한다던가 뭐 요리에는 일도 관심 없는 사람한테 퀸 얘기를 계속 한다던가 그러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쟤는 결국 나한테 뭘 팔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하는데 정말 총력을 다하셔야 되고요. 여러 사람에게 제품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을 제대로 골드 소비자가 될 때까지 정말 꾸준히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요즘에 실감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필대로 하다 보니까 얘한테 이거 했다가 쟤한테 저거 했다가 하니까 사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쌓이지도 않고 소비자도 이제 계속 없어졌다 생겼다 막 이러는데 제가 그거를 치약을 하나 쓰는 회원이라도 2년 이상을 꼭 꾸준히 팔로우를 하니까 결국은 저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치약을 넘어서 그 이상의 제품을 확대해서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소비자 관리를 하시더라도 정말 그 사람에게 통화했던 내용, 그 사람이 뭘 관심이 있는지를 전 다 적어요. 소비자 다이어리에 이제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다이어리에 꼼꼼하게 내가 생일 때 케이크를 어떤 걸 줬는지 저 사람이 지금 가정이 어떤 상황이고 아이는 지금 고3인지 중3인지 아니면 저 남편이 지금 회사를 어딜 다니는지까지 꼼꼼하게 적고요. 이 사람이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지금 우울한 상태인지 그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해서 적어놔요. 왜냐하면 예전엔 제 머리를 믿었거든요. 아, 뭘 적어. 다 알지. 그런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 나이를 먹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귀찮고 힘든 일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나의 빅데이터가 되면서 그 사람의 니즈에 딱 맞는 제품을 제가 딱딱 해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년 이상 꾸준히 하고 감동을 받을 때까지 해야 그 사람이 나를 프로라고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개가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품 디테일을 확장하고 그리고 브론즈 빌더 하신 분도 오늘 스피치 하셨잖아요. 사실 그전에는 파트너를 이렇게 구원하는 것보다는
소비자를 골드 소비자를 만들려고 하시는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나도 아직 돈이 되는 아메를 안 하고 있는데 저한테 끌려오지가 않거든요. 그 소비자를 계속 리테일을 확장하다 보면 어느새 제가 브론즈 빌더가 되어 있고 그걸 지속적으로 해서 내가 매달 따박따 100만 원이 나오는 통장을 갖고 딱 보여줬을 때 그 사람 눈빛이 흔들리면서 자연스럽게 아메이가 오픈되고 가장 좋은 STP가 되는 거예요. 애써서 사업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브론즈 빌더가 될 때까지는 사업 설명보다는 소비자 영역에서 소비자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데모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술을 좋아하니까 술 먹으러 가서도 데모를 하고 일단 할 일을 먼저 하고 술을 마시고 그러니까 일단은 치킨집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다목적 세정제 들어가면 굉장히 좋잖아요. 감동을 받습니다. 가서 그걸 또 보여주고 예, 그런 것들을 계속 했고요. 지금 소비자에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계속 확장이 되죠. 확장이 되고 제가 여기서 뭘 그 사람이 구매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정보를 줬는지 그 사람이 어떤 동영상을 보냈는지 어떤 프로모션을 보냈는지 아니면 어떤 데모를 했는지 아니면 샘플은 뭘 줬는지 이렇게 해서 한눈에 보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는 게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더 재밌어지면서 소비자의 소중함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 원팀에서 장바구니 프로모션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정말 저는 단기 집중은 정말 잘하거든요. 그때 제가 해서 원팀 전체에서 1위를 해서 제가 호텔도 갔다 왔지만 그렇게 그때 제가 의도적으로 했던 그런 행동들이 이렇게 다들 장바구니 아직까지 유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13개월 차 이렇게 넘어가니까 15%를 받으시잖아요. 그럼 30만 원 구매하면 4만 5천 원에 에이클릭 머니가 생기니까 30만 원도 쉽게 구입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일부러 그때는 사실 1등을 하려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보이는 건 없었지만 그렇게 의도적으로 제가 확장을 해놓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골드 소비자가 되는 거죠. 의도적으로. 예. 그리고 이번 달 정말 저에게 또 한 번의 집중의 기회가 왔습니다. 저희 이진아사니 그룹에서도 우리 스폰서님께서는 정말 프로모션을 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규 프로모션을 했을 때 그때 제가 52명으로 제가 1등을 했었어요. 정말 그동안 회원가입한 사람도 많았는데 처음에 1등을 하려면 도대체 몇 명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마지막 그 1분까지도 남은 1분까지도 정말 손 떨리면서 회원가입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마지막 날까지.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 하신 말씀 제발 매달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너무나도 좋은 게 A65를 앞두고 정말 신규 중요하거든요. 이제 파트너 소비자는 다르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파트너가 소비자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골드 소비자가 사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골드 소비자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차피 내가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이번 달 굉장히 이렇게 프로모션 신규 가입하면 10만 원 이상 구매하면 저렇게 10가지나 되는 샘플을 주잖아요. 소비자 관리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예전에는 일부러 샘플링을 해서 주느라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이것도 본사에서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원팀에만 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번 달 집중해서 누구보다도 정말 많이 받는 사람이 되려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지만 여기까지는 다들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소비자에게 정말 정성을 정말 많이 쏟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음 저와 인연을 맺은 소비자에게 택배 박스를 먼저 보내거든요. 샘플 여러 가지와 손편지와 그 제품 하나하나 포스트잇을 다 붙여서 정성을 드리고요. 그 후에도 계속 팔로우 수를 2년 이상을 해서 소비자가 안 된 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다 안 하다 하면 상대방도 그렇거든요. 얘 또 뭐 팔려고 나한테 보냈나 보다 이렇게 하지만 치약 하나 쓰는 회원, 뭐 샴푸 하나 쓰는 회원한테도 내가 정말 꾸준히 계속 정보를 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하니까 정말 이 사람이 나한테 팔려고 의도적으로 오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저도 이번 달 신규 프로모션 더 잘하고 정말 소비자 관리 프로 돼서 원팀에 기여하는 사업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비자 발굴에 대해서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우리 이준하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보니까 이준하 사장님께서
그 하시고 계시는 소비자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 보니까 정말 정성을 가득 들이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보니까 정성을 들이시고 또 이야기를 하실 때 스토리텔링을 또 해주시고 그리고 또 좋은 첫인상 주기 위해서 굉장히 복장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시고 또 상대방의 또 니즈를 또 파악하시고 제일 중요한 게 믿음, 소망, 사랑보다는 센스가 있는 사람이 되야 된다. 굉장히 가슴에 훅 와닿는 얘기인데요. 예, 너무나 또 고객 관리 노트도 굉장히 꼼꼼하게 아까 보니까 그 소비자 네트워크 나와 있는 사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소비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또 후원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생활 속의 후원이라는 또 주제로 또 멋진 또 여러분들에게 노하우를 또 풀어주실 우리 임소연 사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업하는 임소연입니다. 네, 이렇게 오프라인에 첫 오프라인 브론즈 미팅에 제가 이렇게 서게 돼서 되게 감사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의 오늘 주제는 방금 이진아 사장님이 진짜 되게 디테일한 소비자 관리 얘기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후원에 대한 얘기를 저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으로 네,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고요. 저는 제 친동생에게 사업을 전달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아이 3명을 오늘 다자녀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계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저도 아이 3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이제 키우고 있고 이제 원래 고등학생이 들어가는데 이제 첫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첫 시험을 쳤는데 한 달 바짝 공부를 하더니 이게 되게 좀 이렇게 선비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근데 되게 점잖게 생겼는데 되게 잘 놀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놀고 한 달 딱 바짝 공부하고 노는 거는 거의 수능치네처럼 진짜 2주를 진짜 열심히 놀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정말 저 우리 첫째 좀 공부 좀 더 열심히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되게 이렇게 잘 크고 있고 또 이제 둘째는 오늘 이제 그 경제교육 저희 그 아메에서 하는 어린이들 청소년 경제교육 하는 거에 이제 데리고 제가 왔는데 둘째는 또 오빠랑 형아랑 되게 다르게 되게 좀 뭐 아니면 도인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남과 같은 생각을 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아이고 좀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도 키우면서 되게 재밌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지금 자기가 만든 3D 안경을 끼고 이렇게 그러니까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둘째와 그리고 또 저희 막내 이제 되게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 정말 저도 이제 남자아이들 둘 키우다가 이제 딸을 키우다 보니 되게 여성스럽고 그렇게 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활발하고 항상 저 표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발랄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3 아이를 키우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아이를 3을 키우면서 이 사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도 사업을 처음에 전달받고 이 미팅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미팅을 들으면서 되게 많이 배우고 그리고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자체가 육아라는 게 항상 늘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항상 욕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배우고 싶고 좀 이렇게 잘 살고 싶고 그런 욕군이 있었는데 처음에 저한테 왔던 아메이는 되게 그냥 취미로서의 아메이였던 것 같아요. 그냥 배우는 거 재밌고 와서 같이 밥 먹고 그리고 또 이 미팅이 좋아서 그냥 항상 이렇게 참여하는 그렇게 또 보낸 시간도 있었고요. 또 그러면서 이게 돈이 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관심으로 입을 조금씩 열면서 약간의 부수입을 만드는 시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기가 굉장히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사업을 좀 하려고 하면 제가 또 애가 생기고 또 살려고 하면 애를 낳고 막 이러면서 좀 집중하는 시간이 저는 되게 늦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업으로서 함이 정말 한 1년 모으면 한 몇백이 되는 정말 돈은 크게 되지 않지만 저한테는 정말 제대로 된 좋은 제품을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그러니까 그런 부업으로서의 뭔가 아메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도 지금 생각하면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시간도 저한테는 또 유익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약간의 부수입이 저한테 또 유용할 때가 있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이 브론즈 미팅에 오신 분들은 정말로 사업으로서 아메이를 하고 싶으신 마음으로 이렇게 브론즈 미팅에 참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업으로서 아메이를 하면서 정말 꿈도 꿔보고요. 그리고 또 목표도 한번 세워보고요. 그리고 좀 안 하던 걸 하니까 너무 근데 마음은 좀 힘들잖아요, 사실. 근데 그 도전하는 시간과 목표를 막 하는 그 시간이 조금은 힘들지만
뭔가 그러면서 제가 시간하고 재정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저한테는 사업으로서 정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진짜 사업자로서 제가 어느 순간 이 마음을 먹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모습 중에 하나 버릴 것 없는 아메이지만 이제는 정말로 제가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돈을 벌고 싶고 이걸로서 정말 성공을 하고 싶다면 우리가 정말 사업자로서 아메이를 한번 이제 마음을 먹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원이라고 하면 우리 소비자는 계속 꾸준히 이제 관리를 물론 하지만 후원은 좀 집중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요즘에 어떤 것에 공을 들이는지. 그래서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고 이제 우리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정말 이렇게 저도 후원은 항상 이렇게 약간 집중을 저는 사실은 막 인맥이 많이 넓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굉장히 막 활발한 성격도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차분히 꾸준히는 할 수 있는데 어떤 이렇게 막 피리 꽂혀서 막 집중하고 이런 건 되게 저는 사실 되게 열정이 없는 사람이라 하지만 아메이 후원에 있어서는 사실 좀 집중해서 꾸준히 공을 들이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금 파트너를 정말 그러니까 파트너를 만들고 싶다면 내 사업이 좀 이렇게 확장이 되고 싶다면 한번 내가 어떤 것에 공을 들이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은 후원을 한다는 거는 계속 만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를 셋을 키우면서 결혼을 하고 이제 서울에 왔었고요. 그러면서 되게 이제 지금 한 18년째 이제 서울에 남편이 직장을 다니고 제가 있는데 저의 만남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사도 좀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만남은 거의 이제 아이 엄마들 통해서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아이 엄마 친구들 통해서 이렇게 그 동네에 가서 같은 반 친구가 되고 이렇게 하면 친해지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계기들로 다 다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요. 그 만남은 그냥 인연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억지로 내가 쟤랑 놀아야지 한다고 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사실. 그래서 만남은 인연으로 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그 관계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제가 되게 마음이 잘 통하시는 분도 있고 뭐 교육관이 비슷할 수도 있고 또 환경이 비슷한 분도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그 만남들을 계속 노력을 해서 정말 친하고 정말 사업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아니면 뭐 소비자도 되고 이렇게 관계를 계속 가는 거는 저의 노력이 되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후원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관계를 그 만남은 인연으로 두지만 그 관계들을 계속 노력을 해서 이어나가는 게 또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후원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과 정말로 평생 이 일을 함께 하고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내가 이 일이 너무 싫다면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브랜드 체인지를 하면서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제품이 있고 어떤 그런 회사가 있고 근데 그 안에서 수입이 되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어떤 그런 되게 좋은 이로운 것들이 많다 보니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 관계에서 내가 노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노력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들을 만나면서 되게 같은 나이를 키우고 뭐 같은 환경이 같은 동네에 살아도 사실 되게 많이 다른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이 어원 자체도 공통 공유, 서로 비슷한 것을 공유하는 건데 이것 자체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서로 이제 알아가는 그런 노력하는 과정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을 되게 잘하고 서로 공통된 걸 하면서 또 우리가 이 후원을 하면서 되게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되게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존감은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자존감이잖아요. 이게 저는 저희 남편을 이제 25년 전에 정말 되게 어린 나이에 만나서 연애를 7년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저희가 이제 남편이 학생이고 물론 저랑 동갑이라 저희가 22살에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제 남편을 보면서 제가 딴 거보다 되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때 동갑이라 저희가 친구인데 걔가 딱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티셔츠를 입었는데 되게 이렇게 허름한 구멍이 난 티셔츠를 이렇게 군데군데 약간 이렇게 구멍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냥 얘기를 하는데 그냥 문득 이렇게 봤는데 근데 이렇게 애한테 그 친구한테 느껴지는 포스가
자존감이 되게 높은 거예요. 저는 그때 다른 거보다 그리고 뭘 얘기를 하면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때 별로 이렇게 막 되게 좋은 환경은 아니라서 뭐 되게 좀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그리고 제가 남자친구가 막 저를 소개하고 그럼 제가 이렇게 부끄러워서 뒤에 숨고 막 이런 성격이었거든요. 내 친구 막 내 여자친구 소연이야 막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막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뒤로 숨고 정말 저는 약간 그런 상태였는데 남편은 되게 이렇게 당당하고 뭔가 외모는 왜 이렇게 티도 막 신경 안 쓰고 있고 막 늘 그래요. 늘 그런데도 이 말하는 거면 이런 게 되게 자존감이 저는 그래서 정말 이 친구랑 같이 있으면 제가 같이 되게 멋져지겠다. 뭔가 이렇게 그 자존감에 대한 생각을 그때 제가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랑 제가 7년을 연애하면서 제가 직장 생활하고 뭐 힘든 일 있고 이럴 때마다 그 자존감을 굉장히 저한테 많이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제가 이제 뭐 육아가 힘들고 이렇게 투덜댈 때도 넌 정말 잘하고 있다고. 넌 되게 스페셜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그런 말에서 근데 본인이 되게 자존감이 없으면서 그런 말하면 되게 이렇게 저한테 그게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풍기는 그 자존감이 높은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저도 성장을 했고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되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동갑이다 보니 남편이기도 하지만 친구처럼 지금도 지내는데 그 자존감이 저한테는 되게 많이 큰 그게 이제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매력, 그러니까 그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후원이라는 것도 제가 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까 이진아 사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아메인 거고 그래서 보여주는데 이 자존감이 제가 높고 제 스스로 되게 이렇게 그렇게 보이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한테 이렇게 풍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 사람이 세고 말 잘하고 뭐 되게 막 그런 외모로서 뭐 하려고 이런 거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이 말하는 풍기는 거라든지 눈빛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정말 많이 자존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이 자존감은 계속 브레이크를 밟으면 운전하는 것 같다. 속도가 안 나는 거죠.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후원을 하고 싶으면 내가 일단 먼저 내가 그 사람과 의사소통도 잘하고 그 사람과 공통점도 잘 찾아내고 그 사람도 많이 이해하고 배려하고 잘 지내지만 내가 막상 그 사람 앞에서 섰을 때 되게 자존감 낮은 모습 뭐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되게 이렇게 주눅드는 모습 내가 아메를 얘기하든 나 아이의 뭐 육아관을 얘기를 하던 그리고 내가 남편과 어떻게 앞으로 노후를 어떻게 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든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제가 그거를 저희 남편한테 배웠고요. 근데 요즘에는 되게 남편이 하는 말이 맨날 네가 자존감 저는 지금 이제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 제가 막 그러거든요. 우리 아이 셋 다 이렇게 완벽하지 않고 셋을 합쳐도 진짜 하나가 될까 아이들이 막 되게 이렇게 안타깝다고 저희가 그만 낳자고 했던 것도 더 이상 이렇게 셋을 낳아도 되게 뛰어난 정말 엄친아가 안 나오니까 우리 이제 그만 낳고 셋 잘 키우자고 막 했었는데 정말 그러면서 저는 그래도 저희 아이들이 다른 집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도 부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많이 자존감이 올라간 거죠. 되게 낮았던 자존감이 되게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어떤 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욱이 엄마는 되게 제가 이제 큰애 엄마 치고는 좀 어린 편인데도 현욱이 엄마는 되게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않는 뭔가 이렇게 줏대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다고 되게 나이가 많으신 언니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것도 이 안에서도 많이 배웠고 또 맨날 같이 사는 남편한테도 그런 부분을 참 많이 배웠는데 남편이 요즘에는 또 약간 자존감이 떨어져갖고 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좋겠다 막 그래요. 왜 그러냐고 내가 자기 그거 보고 결혼했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이게 가족이 부부가 이게 자존감 총량 보칙이 있는 것 같다. 이게 내가 올라가니까 자기가 떨어졌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괜찮다고 우리 이 정도면 괜찮다고 제가 오히려 남편의 자존감을 올려주고 둘이가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자존감이 정말 누가 봤을 때 그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 그러니까 저도 제가 안 이랬던 사람이어서 제가 정말 말할 수 있는 건데 이 자존감을 제가 이제 주변에 친구도 그렇고 보면 이렇게 잘하다가도 이 자존감이 떨어지면 이게 계속 이렇게 정체가 되더라고요. 이게 사업도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잖아요. 자신감은 내가 뭘 잘하겠다는 그런 마음이고 또 자존심은 이렇게 좀 남한테 이렇게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면 자존감은 내가 내 자신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내가 누군가 봤을 때 되게 당당해 보여야 되는 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후원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잘하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당당하게 누군가에게 말을 했을 때 후원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리더의제를 하면서 이 내용이 되게 좋았었는데 저는 이제 물론 되게 어린 영맘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막내가 아직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돼서 영맘들이랑 같이 이제 어울리기도 하는데 이 영맘들은 되게 만남과 소비에 되게 꼼꼼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와닿았는데 이분들의 관심사는 자녀 문제, 건강관리, 재테크. 그런데 이거는 애기 엄마뿐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애기가 다 키우신 분이나 아니면 또 요즘에는 애기를 안 낳고 또 편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건강관리나 재테크는 분명히 이제 주제의 대상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엄마들이 정말 자녀 문제, 공부, 뭐 건강, 키, 그러면서 또 노후 걱정 그런 거 다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게 되게 많이 관심사라고 하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되게 제가 와닿았던 내용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제가 말했던 것처럼 만남은 우리가 인연으로 이어졌고 관계를 노력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는데 이게 투자 비용 대비 보상의 근간 인간관계 결정한다는 말이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한테 받는 게 그러니까 그게 물질적인 건 꼭 아닌데요. 여러 가지로 내가 이렇게 그 사람 만나면 되게 많이 배운다든지 힐링이 된다든지 아니면 또 그분한테 도움을 많이 받는다. 어떤 그런 것들이 많았을 때 이 인간관계가 계속 지속이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보상, 물론 돈이나 제품이나 서비스 정보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아메를 전달하면서 어떤 정보도 있을 거고 우리가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빵도 구워드리면 그런 것도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또 사회적 보상으로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굉장히 재밌고 아까 이진아 사장님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만나면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얘기를 하신 것처럼 사회적 보상으로 정말 제가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정말 재밌고 그 친구 만나면 내가 우리 아이 공부를 못해도 위로가 되고 그리고 또 약간 마음이 통하고 그리고 우정이 서로 싹트고 그리고 또 정말 그 친구를 내가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그러면서 또 그 안에 소속감도 생기고 그런데 우리 아메이는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또 커뮤니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그 사람한테 어떤 받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마음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가. 그러면 그 사람과 제가 인연을 계속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후원을 하려면 그런 거를 많이 받는 사람, 우리가 그런 거 많이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우리를 놓지 않고 나를 놓지 않고 나와 계속 관계를 지속하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저 자체도 처음에는 먼저 막 베풀었지만 나중에는 그분들이 또 저를 좋아하고 함께 하길 원하다 보면 되게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저는 이 교수님이 이 설명을 이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머리를 맞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이제 사회적 제가 이제 후원을 얘기를 했는데 먼저 우리 가족이 함께 건강하게 잘 먹고 사는 게 첫 번째 후원이겠죠. 저희 이제 그래서 정말 우리 라면도 열심히 먹고요. 그리고 또 웍으로 저는 튀김 요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막 새우도 튀겨주고 애들한테 닭도 튀겨주고 이러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애들이 잘해주다 보면 또 주변의 사람들이 또 알게 돼요. 제가 뭐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아이들 뉴트라이트로 건강도 생기고요. 그리고 우리 막둥이 익살스러운 막둥이 맨날 저렇게 눈에 저걸 쓰고 자요. 제가 따로 안 지어줘도 동화 틀어놓고 저거 하면 이렇게 진동도 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품 활용을 저희 가족 자체도 제품을 너무 좋아하는데 정말 저도 이렇게 사놓고 안 쓰면 안 되니까 정말 꼼꼼하게 저도 열심히 되게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 G&H 욕조목욕 하면서 이런 사진 또 인스타에도 자랑을 하면서 그럼 되게 홍보 효과도 있더라고요. 되게 예쁘니까 저희가 또 저게 세제 자체도 되게 좋고 향도 너무 좋고 저희 남편이 이거 쓰면서 너무 좋다고 이때까지 썼던 그 G&H 중에 제일 좋고 거품도 너무 많이 나고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리 또 많이 해먹고요. 이렇게 우리 가족들 이 얘기는 제가 또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제가 강의가 있더라고요. 우리 집 브랜드 아메 그때 또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후원을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만남을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잘 지내려고 후원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저는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들한테 되게 많은 걸 이렇게 베풀면서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친구 생일날 우리 막내 친구 생일날은 호두파이를 또 케이크로 제가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이제 그 형제그룹 사장님이 그 딸기 모찌
이제 그런 거 만들면 또 저도 이제 저희 배워가지고 이런 것도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제가 구운 찹쌀 케이크는 아마 진짜 많을 거예요. 저 열심히 제가 이번에 이제 막 사진을 찾다 보니까 사진을 다 찍은 것도 아닌데 정말 많은 거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정말 많이 나눠주면서 나는 아메이하고 이걸 냄비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은 힘에게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당근 케이크 또 생각보다 반응이 되게 좋은 집들이 많았거든요. 아이들이 먹기 너무 좋다고 해서 당근 저 진짜 당근이에요. 제가 잘라서 당근도 저렇게 한번 당근 케이크도 막 크림 치즈 올리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좀 간단하게 그렇게 하니까 펜으로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스승의 날이나 무슨 날 때 선생님들께도 제가 아메이사 오픈 다 했던 분들이 되게 많고 한데 그때마다 정말 많은 정말 그 호두파이야 브라우니도 많이 구웠고 그리고 초코 뭐지 이거 모카 케이크 해서 이제 여러 박스 만들어서 이렇게 이동할 때 제가 집중할 수 있는 분들한테 정말 열심히 나눠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친구, 이제 저희가 아직까지 저희는 이제 아이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우리 막내가 친구 집에 갈 때는 빈손으로 절대 보내지 않고 항상 이렇게 만든 것들 항상 이렇게 보내고요. 그리고 또, 집에 초대를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집에 아이들 아직은 좀 어려서 뭐 아이만 초대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초대를 해서 밥 먹이고 엄마도 먹이고 같이 먹으면서 또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인덕션이 보이고 특히 집으로 오면 저희 제품이 저도 저희 이제 그 찬장 이렇게 이렇게 제품 많이 진열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일 파티 때 해주면 또 우리 둘째는 되게 그런 얘기하는 걸 아까도 친구를 데리고 경제 교육을 하러 왔는데 그 친구한테 소개를 하더라고. 여기가 아메인데 우리 엄마가 아메에서 일을 하고 우리 이모도 일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친구가 뭐 아메? 뭐 이러 네,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가 그런 막 엄마 요리를 하면 우리 엄마 요리를 집에서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일 파티 때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에는 제가 이제 또 후원하고 싶은 분인데 그 집 애가 저희보다 더 많아 넷이에요. 근데 이제 같이 캠핑을 간 거예요. 저희는 이제 큰아들은 이제 다 커서 집에 안 따라다니는데 이 집은 또 같이 그 저희 텐트 하나에다가 6명을 이제 넣고 같이 이제 지금 마지막 자기 전에 이제 영화를 보는 건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저한테는 이게 제가 아메가 아니라도 이렇게 같이 친한 집이 있고 같이 만날 수 있는 집이 있으면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물론 몸은 힘들어. 애가 6이면 몸은 힘든데 그래도 같이 이렇게 그리고 어른들 오시면 정말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리고 저희 아버님도 저희한테 되게 골드 소비자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지는 않겠지만 저한테 든든한 지원금이 될 거. 그렇게 이렇게 집에 친구들 초대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 같이 이거는 그 당근 케이크를 이 집이 너무 좋아해서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초대들을 집으로 정말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부르면서 제품과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 관리 플러스 근데 소비자 관리보단 저한테는 어떻게 후원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나 이렇게 애 키우면서 제가 애 키우면서 특별히 아이들한테 이렇게 시간에 대한 어떤 물론 아이들을 뭐 제가 매일매일 학교에 데리러 가진 않지만 아이들한테 할 거 다 하면서 제가 아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코로나 걸린 동생한테 맛있는 국 끓여가지고 제가 나도 저는 걸렸거든요. 근데 걸렸는데 차 되게 많이 마시게 됐는데 우리 차 되게 좋아하면서 또 후원하는 동생한테 저렇게 저것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 같은 거 주문할 때 샘플들 이렇게 써서 열심히 이렇게 보내주면서 얘기해주고 뭐가 좋은지 설명해주고 그렇게 해서 정말 되게 사람들한테 아까 정말 저는 이진아 사장님 아까 그 강의가 되게 공감이 됐던 게 정말 제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제가 저 사람 저 현욱이 엄마 아메 한대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 되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또 사람들한테 보여드렸고요. 뭐 제품 하나하나에 이제 저도 저거는 좀 멀리 택배를 보내는 거였는데 이렇게 서서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전화로 다 설명해줬지만 또 막상 해줄 때는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주면 그러더라고요. 언니가 이렇게 해주니까 되게 꼼꼼했고 제가 제품 쓰면서 아까 머리를 못 믿는데 저도 맨날 까먹거든요. 근데 아마 제 나이 또래 한 40대를 중반 이상 넘어서면 다 진짜 기억력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적어주고 이러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적어주고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차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테이블에 앉아서 뭐 이렇게 뭐 제품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얘기하다 보면 뭐 이것저것 얘기 나오면 저희가 아메에 대한 스토리 내가 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라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누게 되고요. 물론 가끔 하나도 안 궁금해하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근데 그렇지만
저는 이제 계속 후원을 하는 거니까 제 사업을 계속 보여주다 보면 제가 왜 아메를 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 생길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뭐 커피 공방도 만들어서 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제품들을 저는 일단 이거는 저한테는 사업이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저는 후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고, 또 그렇게 막 베풀기만 하는 것 같죠. 근데 또 그렇진 않더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관계를 제가 이 안에서 배운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잘하고, 또 제가 또 열심히 자존감 높게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또 저를 좋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아메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 때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제가 이 친구도 되게 후원을 많이 했던 친구인데 또 다른 일을 자기가 하고 싶다고, 다른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전히 소비자로 있긴 하지만 자기 첫 월급 탔다고 저한테 되게 좋은 데 데려가서 이렇게 맛있는 와인도 사주고, 그리고 또 지나가다 꽃도 주는 동생도 생기고요, 정말.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가 집에 애들 초대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고맙다고 이렇게 맛있는, 제가 평소에 사 먹지 않는 이런 빵들도 사다 주고, 그리고 또 정말 술 한잔 이렇게 하면서, 또 저녁에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지잖아요. 서로 또 감정을 속 얘기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간관계를 제가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빵을 제가 되게 자주 구워주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도 이제 일을 하는데, 그 동생은 그렇게 빵을 구워주면 이렇게 연어를 갖다 줘요. 이 비싼 연어를. 거기 농수산물 시장을 자주 간대요. 그래갖고 저렇게 통 연어를 벌써 한 3번 저한테 준 것 같아요. 저는 단지 브라우니와 호두파이만 구워줬을 뿐인데 또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생기고요, 제 주변에. 이렇게 해서 이게 왜 이렇게 크지 글씨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그 정말 집중해서 이렇게 후원을 하는데, 하다 보면 사람들이 되게 망설여질 때가 많아요. 저도 이거를 신문 기사에서 봤었는데, 이 신문 기사를 그때 제가 찍어놨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내가 만나고, 근데 또 코로나라는 시기를 지나면서 좀 많이 집에 있는 시간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만남이 많이 줄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나고 뭔가 이렇게 오프라인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만나야 후원이 지속되거든요. 소비자 관리는 물론 전화로 하고 톡으로 하고 또 해도 되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정말 전화로 청정기, 정수기, 냄비 다 들어간 동생도 있거든요. 전화로만. 멀리 있는 동생. 근데 이 후원은 전화로만, 톡으로만 되진 않더라고요. 근데 후원은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지금, 저도 그렇고 제가 파트너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되게 망설여지는 시기가 있어요. 왜냐면 지속적으로 연락도 안 했고,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 만나는 거를 먼저 선뜻 연락도 안 오고 익숙해진 거예요, 많이. 이게 코로나를 2년 지내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 망설임이라는 그 마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공감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뭔가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만남조차도, 내가 약속을 잡는 것조차도 망설여지더라고요. 이 감정은 계속 그냥 내 혼자 그 안에서 이렇게 충돌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정말 사회로도 봐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는 것처럼 뭔가 전쟁과 평화가 있고 안정과 혁신, 이런 게 모든 게 공존을 한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요, 내 마음속도. 근데 이걸 계속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일이 진행이 안 되죠.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미루기만 하면 낭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망설임을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서도 강의를 들으면 너무 좋죠. 그리고 지금 막 이진아 사장님처럼 저렇게 하고 싶고 정말 후원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또 특히 브론즈 미팅은 저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시는, 아까도 막 신규 51명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막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제가 막 엄청 막 이렇게 막 진취적으로 하는 사람, 그런 사업자가 아니다 보니 제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나도 정말 저렇게 해보면 잘할 수 있겠지, 나도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겠지, 이런 미팅에서 그런 마음을, 이 망설임, 내가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좀 잘 활용하면 정말 나와 세상을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기회를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많은 망설임과 많은 또 누굴 만날까 하는 그런 망설임들을 한번 좀 긍정적으로 잘 활용해서 우리가 좀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바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후원을 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얘기가, 제가 말을 안 듣고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왜 사업 미팅에도 안 오고, 이렇게 되게 원망들이 많아지잖아요. 답답함. 내가 정말 낫다는지 열심히 설명을 했고 후원을 했는데 왜 안 될까?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 우리가 바꿀 수는 없더라고요. 그 사람 마음을 바꿀 수도 없고 그 사람을 끌고 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냥 정말 내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거라도 그냥 내가 변하면 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취미로서 부업으로서 아메를 하다가 사업으로서 아메를 했던 것도 제가 변했던 것 같아요. 우리 스폰서 사장님이 사업을 성장하고 싶었고, 그럼 저는 거기에 되게 큰 레그가 되고 싶었고, 그런 마음으로 같이 성장을 하다 보니 제가 성장이 됐던 거라 제가 변했던 게 상황이 바뀌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 나는 기꺼이 진짜로 변화하고, 이게 변화라는 말이 되게 불편한 말일 수도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제가 엄청 변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마 조금씩 변한 게 지금 그나마 이렇게라도 서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내가 정말 기꺼이 변화를 하겠다고 앞에서 그런 만남과 그런 것 노력도 제가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먼저 연락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걸 해야지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얼마 전에 본사에서 저희 강의할 때 이거 보여주셨는데 저는 이것도 들으면서 정말로 우리가 되게 궁극적으로 정말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고 결국 풀밭이 꽃밭이 되는 그런 꿈을 꾸잖아요. 정말 같이 성장을 해서 같이 잘 살고 싶고 그렇게 같이 뭔가 이렇게 앞으로 미래에 여행도 같이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또 이 사업에서 만남을 하고 이 사람들 후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또 일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더 겸손해야 되고요. 제가 아까 남편 얘기를 했었는데 남편이 되게 그렇지만 되게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오히려 그 사람 다른 후배들한테 들으니까 우리 남편이 고등학교 때 이랬고 저랬고 이런 얘기를 하던가 되게 겸손하게 저한테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도 참 좋았었는데 이 겸손은 정말 사람을 머물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잘난 척하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그게 가끔은 되게 자만으로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 잘난 척이.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정말 잘난 사람도 많고 배울 사람도 너무 많은데 함부로 제가 잘난 척 한다는 게 정말 자만인데 좀 내가 겸손하고 그리고 또 칭찬도 자꾸 하다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칭찬도 하고요. 그리고 또 내가 마음을 조금 넓게 쓰고요. 마음을 좀 넓게 쓰면 정말 사람들이 주변에 따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좀 깊게 행동하고 그 사람 공감해주고 진심으로 진짜 공감해주고 그러다 보면 또 사람을 감동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변화를 한다면 저는 이 사업에서 후원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은 그러면 요즘 어떤 것에 공을 들이나요? 한번 생각해보고 봤으면 좋겠고 저는 이 말을 기억하고 내가 정말 6, 7, 8을 이제 준비를 해서 또다시 또 회계연도가 또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나머지 진짜 5월은 이제 다 갔고 6, 7, 8월 동안 또 어떤 것에 공을 들여서 이 시간을 좀 알차게 주변에 다 이렇게 너무 불편한 것들 이런 건 조금 치워놓고 정말로 내가 집중해야 될 거 정말로 공을 들여야 될 부분을 조금 기억하셔서 시간을 보내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 아메이마트 후원을 한다는 건 자산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니까 후원도 결국 뭐예요? 아까 우리 이준하 사장님 소비자 발굴할 때도 정성이었잖아요. 후원도 결국은 정성인 것 같아요. 그 한 컷 한 컷 넘어갈 때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정성이 가득하신지 사업을 하는데 참 남다르다 그런 느낌이 확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남다르게 사업을 좀 내 정성을 갖다 보일 수 있을까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정말 누구나 다 후원이 되실 것 같아요. 너무나 소중한 강의 감사드리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그 어치버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저희가 6, 7, 8월이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어치버가 뭐예요? 성취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해내는 사람? 저는 이렇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6, 7, 8 골든타임을 앞두고 정말 너무나 소중한 강의를 듣게 되는데요. 우리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한만종 사장님의 멋진 강의를 무대에서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프라인 미팅 이렇게 하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여러분들 한 분도 어떻게 주무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끄러워가지고. 네. 그래서 하고 또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이 참 리더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다 이쪽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다 저쪽 볼 줄 알았어요. 저 선물 볼 줄 알았는데 이쪽만 그래서 역시 리더는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특히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지금 조금 아마 화면이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등을 켜고 저희가 이걸 촬영해서 또 본사에다 올리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눈을 좀 이렇게 오히려 쫑긋하시면 더 잘 들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시고 싶은데 또 못 오신 분이 있으니까 다 못 뵈서 아쉽지만 미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치버인데요. 이제 크게 성취한 사람들,
사업가를 얘기하죠. 저는 뭔가를 성취하는 사람들이 사업가 마인드나 프로페셔널한 마인드를 가져야지 되는데 사실은 저도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배워서 그렇게 됐고 더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요 그림 장소는 여러분들과 저희가 이제 앞으로 가게 될 크로아티아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있는데요. 이름을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려운 말이에요. 두 거시기로 가요. 그래서 저희가 다이아몬드 되신 분들 이제 11월에 가게 됐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랑 좀 같이 갔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좀 넣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현재 위치에서요. 우리가 가고 싶은 위치가 있겠죠. 그렇죠? 일단 크루즈도 그렇고 또 파운더스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가 되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우리 원팀 리더분들이 정말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든지 이 크루즈에 한 명을 더 마음 같아서 뭐 강제라도 태우고 싶은데 이게 자격 조건이 있으니까 하고 그다음에 아마 지금 보복 소비 막 이런 거 일어나잖아요. 보복료에 이렇게 가는데 누구 말대로 우리도 보복 성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러면 추가 수입이 한 300에서 500만 원만 더 생긴다라면은 사실은 지금이 되게 좋은 환경이 돼요. 그리고 굉장히 해피할 수 있고 특히 5월 달에 지출이 큰데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고 되게 행복한 날이 돼요. 그래서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현재 위치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가고자 한다라면은 다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분이 한 분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두 분 나오셨는데 이진아 사님이나 임 선생님이 아마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나도 여기 섰기 때문에 내 파트너나 함께 하시는 분들 다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일하거든요. 단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론즈 미팅을 하는 이유는 조금 더 변해보자는 거고 조금 더 바꿔보자는 거고 조금 더 애써보자는 거예요. 왜? 각자의 목표가 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런 변화 차원에서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은 이 단어를 가지고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이제 동사인데 그냥 명사로 썼어요. 오직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쓰는 것을 전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한 가지 일에 마음을 쓰려고 한다면 내가 원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 그것이 있다라면 실제로 이게 가능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 리더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해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신규 ABO 프로모션입니다. 다만 신규 ABO 프로모션을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또 일부러 리더분이 가셔오셨어요. 이렇게 샘플이 너무 예쁜데 샘플이 샘플 같지가 않아요. 굉장히 뭐 본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제품들인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샘플에 눈이 어두우면 안 되고요. 샘플보다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샘플은 안 보이고 ABO 번호만 있으면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샘플이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나눌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공유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념해야 될 게 있어요. 전념화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흔하게 쓰는 몰입이라고 하는데 조금 이제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시스템 용어로는 사실은 커미트먼트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전념이라는 단어에 들어가요. 그래서 근데 조금 다르다라면은 이런 거죠. 오직 한 가지 일에만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하게 있다라면은 되게 힘들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이게 행복하고 해피하거든요. 지금 손흥민 선수는 지금 마지막 게임을 남겨두고 있어요. 그 게임에 따라서 그 팀의 내년 미래가 바뀌어요. 그 한 게임 때문에. 그 얼마나 집중을 하겠어요. 오직 거기다 다 신경을 쓰거든요. 보면은 그러면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또 하나 신경 썼으면 전념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라클 1, 2, 3입니다. 지금 이 방향을 알고 그룹이 어디로 가는지 한국 아메이가 어디로 가는지 더 나가서 또 여러분의 스폰서나 업라인 다이아몬드가 어디로 가는지 거기에 좀 귀 기울이셔야 돼요. 첫 번째로 미라클 1 있고요. 미라클 2, 3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운영 목표에 대해서만 보시면 되게 좋아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자세한 안내를 아마 내일부터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부터 시작이 되고요. 미라클 1은 다음 달에 시작하고 미라클 2는 7월부터 시작하고 미라클 3는
다음 달부터 2달간 4번에 걸쳐서 진행하게 됩니다. 각각 목적이 다른데요. 저희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있어요. 첫째로 이제 미라클 1이 다음 달에 시작하게 되는데 오전 오후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되게 됩니다. 참여하는 파트너가 있으셔야지 스폰서가 함께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나가는 분 다리 걸어라도 데리고 오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목이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저희가 워크북을 드려요. 그래서 나의 미래를 위한 수업, 그래서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이런 안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미라클이 시작됩니다. 기대하셔도 좋고 여러분 함께 성장하고 승천하는 분을 저희가 리더분들과 함께 반드시 함께 타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고 또 여러분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이 지속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한때 열심히 하는 사람 많이 봤고요. 우리 아들이 없어서 하는 말인데 우리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정신이 나가가지고요. 고3 때 정신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고3 1년 딱 지나고 정신이 바로 나갔어요. 그래서 방황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대학을 보냈어요. 군대라고요. 그래서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군대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제 걔는 목표가 그냥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를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랑 개인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과정 속에 제가 자연스럽게 군대로 안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명 전문 용어로 팔로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지속하려고 한다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을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인데 내가 하는 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고 아까 이진아 사장님 첫 사람 만나는데 첫인상에 사활을 건다고 그러잖아요. 웃으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공들였다고 했거든요. 저도 사실은 여기 10시에 왔어요. 왜 그럴까요? 미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는 거 아니고 제가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일을 사랑하는 거고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함께하는 리더분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 저는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도구가 없었는데 아메이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해진 거죠. 여기 보면 정현종 시인의 시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너무 무거울지 모르지만 이런 책임감 또 이런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들은 가볍게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가볍지 않죠. 정리해보면 사람이 온다는 건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소비자든 그분을 후원하시는 분이든 파트너든 형제그룹이든 또 오랫동안에 못 나왔다가 나오신 그분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이 기업입니다. 아메이라는 기업인데요. 1970년에 말레이시아 진출해서 19년 동안 연속 적자를 했는데 아메이는 한 사람의 아이디어라도 있다라면은 절대 철수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했고 그 결과 전 세계 100여 개 지역 및 국가 들어가서 망한 지역도 없고 철수한 지역도 없습니다. 그게 아메이가 다른 이유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사업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능해요? 19년 연속 적자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키고 소위 말하는 돈을 투자하고 끊임없이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메이는 그렇게 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한 번 정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이아몬드 되시는 분이나 리더분들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결과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을 제가 옆에서 함께 지내면서 알게 됐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다이아몬드 미팅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코로나 이후에 있었습니다. 배수정 사장님의 인사말이 있었는데요. 그 인사말이 저한테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어요. 어떤 인사말을 하셨냐면 배수정 사장님이 보기보다 스피치가 이렇게 길지 않고 짧으신 분이에요. 근데 본인이 인도 아메이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인도 아메이를 방문하면서 사진 한 장을 봤는데 옛날 사진을 봤다는 거예요. 그 사진에는 어떤 사람이 찍혀져 있냐면 첫 번째 리치와 제이 패밀리가 찍혀져 있었고 두 번째 회사 임직원들이 찍혀 있었고 세 번째
우리 사업가 리더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다시 방문해 봤더니 패밀리들이랑 ABO 사업가 리더분들은 다 남아 있는데 직원들은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수정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도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있다라면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게 감동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그런 마음으로 좀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이해해 주십시오.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거니까. 부탁드리고요. 아까 그 임수연 사님 남편도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자존감이 떨어져요. 자,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사업가로서 그걸 배웠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게 바로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겹살집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고기는 팔아도 양심은 팔지 않겠습니다. 그럼 나의 철학은 뭐냐는 거예요. 나의 사업을 하는 가치나 비전이나 나름대로 여러분들 미션이 뭐냐는 거죠. 이게 있어야 되겠죠. 이게 있는 분들은 이 무대에 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브론즈 미팅을 통해서 정보를 주는 것을 매달 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분명한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먼저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Y라고 해요. 이 사업을 통해서 전념하는데 제가 성장하는 비결을 제 개인적인 것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에메랄드가 됐고 다이아몬드가 됐고 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됐고 앞으로 다음 핀도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특별한 게 아닌데 지나고 나니까 특별한 게 돼 있었어요. 조금만 더입니다. 대단한 것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조금만 더예요. 솔직히 잘하는 거 많지 않습니다. 많은 조금만 더가 쌓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핀이 되어 있고 다른 수입이 들어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미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더 배웠으면 좋겠어요. 미팅을 통해서 더 궁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한다라면 아메이 미팅은 예습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복습은 필요해요. 복습을 통해서 내 거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 미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팅에 들어오시는 분들과 들어오지 않는 분은 한 번은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게 쌓이게 되면 나중에 결과로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큰 차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팅에 대해서 저는 제가 지난 20년 넘게 사업하면서 아메이 사업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공의 8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탱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은 한 번도 망설임 없이 말씀드렸어요. 미팅이라고. 네. 그 미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고한 믿음이 있으셔야 되고 정이 내려져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라면은 반복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어요.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결과가 나와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이 사업은 자신감이 있으면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요. 신규 ABO 등록을 시킬 수 있습니다. 미팅에 초청을 할 수 있고요. 자신감이 키워드예요. 오늘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이 사업을 통한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네, 여기서 나옵니다. 제가 봤더니 굉장히 단순했어요. 미팅의 횟수와 비례하더라는 거예요. 핀이 자신감이 아니고요. 그분의 현재 상태가 자신감이 아니고 수입이 많이 들어와서 자신감이 아니에요. 우리가 느낌이 있어요. 제가 20대, 30대는 몰랐는데 40대, 50대가 되면서 느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딱 만났을 때 야, 이분은 성장하겠다, 되겠다, 에너지가 있다. 이게 느껴지는 게 있고 이분은 문제가 있다. 뭔가 위로가 필요하다, 격려가 필요하다는 걸 거의 몸으로 느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핵심을 누군가 계속 해줄 수가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팅의 횟수와 비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일찍 오시고 조금 더 늦게 가십시오. 이 단순한 행위가 여러분들을 지속 성장하게 만들고 놀라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것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무대에 더 많은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데 더
더 적게 올라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죠. 성공에 파라는 미팅이라는 거예요. 성공에 파라는 미팅입니다. 미팅이 결정을 해요. 네, 그래서 미팅 안에서 고민하시고 미팅 안에서 해답을 찾으시고 미팅 안에서 여러분들의 나의 사업 철학을 수립하시고 미팅 안에서 왜 내가 내 파트너나 내 스폰서나 내 형제그룹이 소중한지 생각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의 사원은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사원이 있으셔야 돼요. 이 부분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지키려고 하게 돼 있어요. 아까 그 고깃집 사장님께서 내가 양심적으로 하겠다. 고기는 팔지만 양심은 안 팔겠다는 말은 우리한테 굉장히 큰 신뢰를 줍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이 그것을 지킨다라면은 분명히 좀 더 나은 가게가 될 거는 확실해요. 우리는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비즈니스를 하는데 본사한테나 스폰서한테는 너무 많이 바라는데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제품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예, 손님이 짜다면 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손님이 고객이랑 소비자하고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겼다고 좋아하시는 분도 봤어요. 근데 피는 못 가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가볍게 김밥 천국에 가면은 짜다 그러면요. 뭐가 짜냐고 그런 분도 계세요. 아주머니들이. 하지만 호텔에 가서 이게 좀 이상해요 그러면요. 두 번 하지 않고 바꿔줘요. 다른 거예요. 그것은 그만한 값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호텔에 다닌다는 그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다른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품 전달입니다. 그 제품 전달의 비결은 뭐냐면 한 병 더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수많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힘들었습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로드샵이 아니에요. 가서 만날 수가 있어요. 선택권이 나한테 있습니다. 주도권이 나한테 있어요. 그렇죠? 만나고 안 만나고 결정하는 건 내가 하는 거거든요. 제품 전달 특별한 거 아니에요. 한 명 더 만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한 명 더 만났는지 안 봤는지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한 명부터 시작했다라면은 그 다음 주는 2명이 될 거고 10주가 지나면은 10명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쌓이다 보면요. 성장하고 싶지 않아도 성장하게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저희도 저하고 최영 쌤하고 사업 시작할 때 제가 명단을 다 적었는데 한 60여 명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많지 않았어요. 정말 그것도 그룹으로 나누니까 몇 개 그룹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명단이 소중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소개를 받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명단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 사업에 사업 결정하고 10년 동안 열심히 하고 제가 꿈꿨던 피는 에메랄드예요. 내 명단으로는 아무리 봐도 에메랄드 이상은 못 가겠다 해서 에메랄드가 제 꿈이었어요. 하지만 그 조그만 더가 저를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품을 전달하고 난 다음인데요. AS는 정성껏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하우에 대해서는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에 말씀하셨으니까 전체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AS는 정성껏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정성껏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AS 자체가 팔로우업이에요. 지금 소비자하고 사업가의 경계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IT의 발달로 핸드폰으로 매출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경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AS 자체가 팔로우업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AS를 잘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분이 미팅에 나올 확률이나 사업가로 진도가 나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성껏 했던 기억이나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아니면 스토리가 있나요? 네,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한 분이 계셨는데 분당에 계신 분이었어요. 공기청정기를 전달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귀가 예민하셨던 것 같아요. 얼굴을 뵙지 못하고 여성분만 얼굴을 뵙고 남성분은 얼굴을 못 뵀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전달했는데 이걸 카메라로 찍어가지고요.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한테는 그 소리가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꿔달라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공기청정기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한 손님이 짜다면 짜다. 그래서 바꿔줬어요.
예, 두 번째 바꿔드렸는데 또 사진 찍어서 또 왔어요. 소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나왔던 제품이 그랬던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새 건데 완전 새 건데 이상하죠. 손님이 짜다면 짜다. 또 바꿔줬어요. 두 번째 바꿔줬습니다. 다시 연락이 왔어요. 예.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예. 세 번째 새 걸로 또 바꿔줬습니다. 그 네 번째 전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은. 근데 와이프 되시는 분이 이제 미안하니까 말렸는지 어땠는지 그냥 쓰고 있어요. 그 결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토를 단 적이 없고요. 그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좀 저희 집이 가양동이니까 왔다 갔다 시간은 좀 걸렸어요. 하지만 지난주인가요? 그 부부하고 지금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최근에 홈미팅에 나오고 있어요. 물론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박수 받을 일인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정성껏 했던 추억이 있으십니까? 사람 소중하다면서요. 같이 여행 가고 싶다면서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자존감이 떨어진다면 미팅에 더 나오십시오. 저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시기를 지났어요. 왜냐하면 그분하고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분의 스폰서가 더 잘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자, 조금만 더 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걸 해야 되겠죠. 후원입니다. 후원은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냐는 거예요. 조금만 더를 제가 저한테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한 번 더 만나기예요. 네, 그래서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번 더 초청하기입니다. 한 번 더 만나고 한 번 더 초청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에 한 번 더 만나기가 돼 있고 한 번 더 초청하기가 돼 있는데 지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밤이고 낮이고 뭐 그런 거 없어요. 한 번 더 만나시면 되고 한 번 더 초청하시면 됩니다. 단 하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뭔가 찾는 분입니다. 안 하려고 하는 분은 횟수를 줄이시면 돼요. 하지만 한 번 더 만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횟수가 그 사람을 바꿔요. 만남 자체가 신뢰 쌓기고요. 만남 자체가 그분이 피하지 않는다라면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광주를 가게 됐고 대전을 가게 됐고 대구를 가게 됐고 가게 됐어요. 거기서 플래티늄이 나오고 에메랄드가 나오고 다이아몬드가 나옵니다. 너무 갈등하지 마시고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동네 아미 하지 마시고 큰 사업하고 싶다고 한다라면 움직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강북에서 여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닌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강북 가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정말 원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원하는 거는 큰데 행동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하는 거에 맞춰서 내가 행동을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념하셔야 되는 거고 조금만 더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미라클에 연결하기예요. 미라클에 연결할 줄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내 업라인 말에 또 미팅에서 하는 말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시면 가능하고요. 자, 세 번째는 함께 해내기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브론즈 미팅을 하는 이유는 함께 하기 해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또 다소 저도 자신감이 없던 사람이 명단이 많지 않았던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싶은 사람이 이 미팅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일반 사업이랑 다른 사업이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일반 사업은 자영사업은 나만 잘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시스템, 사업이라는 것은 세 가지잖아요. 하나는 구축하는 거고 하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코퍼레이션, 두 번째는 사업가라고 하면 두 번째가 프랜차이즈잖아요. 그렇죠? 이걸 사업이라고 그래요. 나 혼자 문 열고 닫고 하는 걸 사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라고 하고 그런 셀프 인플로이의 영역에 들어가서 결국은 시간당 단가랑 비례하게 돼요. 하지만 자산 수입으로 들어가려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해야 되는 게 함께 해내기 영역입니다. 이 부분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백화점 같은 데는 내가 문을 연다 그러면 다른 데도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문을 닫는다 그러면 다른 데도 닫아야 되는,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영사업이라면 옆에가 문을 닫으면 나는 문을 열면 되고 옆에가 10시까지 가면 나는 24시간 해서 더 시간당 단가를 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체력적으로나 계속할 수도 없고 자영사업을 계속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아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데 함께하는 우리는 뭐냐 해야 되는 건 뭐냐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됩니다. 서로 격려하셔야 되고 서로 위로하셔야 되고 서로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일찍 참석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일찍 참석하려고 노력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파트너가 있을 때 일찍 참석하는 건 다 하는 거예요. 파트너가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거는 쉬운 영역이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그러니까 PPT에 나왔는데 GP가 있어지는 그때 내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A7070 하는데 매일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누군가 항상 올리니까 당연히 올리는 줄 알고 댓글이나 축하글도 별로 없습니다. 나는 내 목표가 있는 거죠. 내 꿈이 있는 거예요. 미팅에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삐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큰 사업 한다 그러면서 뉴핀 간다 그러면서 A65 크루즈 탄다 그러면서 이렇게 삐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회사 생활하는데 삐지는 거 봤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출근하는 거고요. 그렇죠? 가서 해결하는 거예요. 같이 만나면 해결될 수 있어요. 자, 밝은 표정입니다. 여러분들이 표정을 왜 밝은 표정은 뭐냐면 지금 내가 반품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오기로 했던 그분이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게 사업가가 가질 자세예요. 사업가는 지금을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을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마인드를 가지려고 애쓰는 거예요. 더 나가서 막 용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호감 가는 복장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복장을 갖춰 입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요. 요즘은 그래요.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는데 내가 기분이 좋아요. 제 딸도 이제 22살밖에 안 됐는데 갖추지 않으면 사람을 안 만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피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게 중요하구나, 이게 상당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해내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함께 도전하기예요. 문화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누구도 도전하지 않는다라면은 그 원숭이 아시잖아요. 그 원숭이가 그 고구마를 씻어 먹는 그 사건 아무도 안 하지만 누구 한 사람이 한 놈이 씻어 먹으니까 다 따라 하잖아요.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업라인들이 핀업하신 분들이 또 성장하시는 분들이 알려줘요. 그것을 해보자고 권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청유에 응하시면 돼요. 한번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문화가 된다라면 팀워크가 된다라면 성장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 리치와 제이의 꿈이고 우리 원팀의 꿈이에요. 이렇게 가고자 하는 게 우리의 문화가 돼야 됩니다. 그 문화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 시작이 호칭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장님이나 리더님이라는 거에 대해서 부담은 갖되 그 자격을 갖추려고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호칭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 많지 않아요. 하지만 그 부담감이 나를 동기부여시키고 도전하게 하고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하는 용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가고요. 이렇게 하다가도 분명히 어떤 일이 생기냐? 어려운 일이 생겨요. 어려운 일이 안 생기면 좋을 텐데 생겨요.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Y예요. 해야만 하는 이유를 찾는 거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상기하는 거고 때로는 기록해 보는 거고 그것을 내가 말로 외쳐보는 거고 혼자 있을 때 자기 암시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해요. 누구나 슬럼프가 오고 누구나 어려움이 오고 이유 없이 다운될 때가 와요. 그게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면 그런 거예요. 누가 봐도 좋은 것 같은데 나 혼자 좀 무거울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같이 똑같이 하지만 어때요? 멈추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더 해내려면 그때 Y를 제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저는 희망이거든요.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가능한 것을 이루게 한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제가 했다라면 와닿아요, 안 닿아요?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뭐 리더님은 좋으시니까 사장님은 좋으시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은 헬렌 켈러입니다. 앞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지도 못하는 입장이었지만 그를 바꾼 거는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드셔도 지금 힘들어요. 지금 시점이 조금 힘듭니다. 저는 10명의 사업가가 있는데 그 1명, 2명이 힘든 게 8명 잘 되는 것보다 때로는 무겁더라고요. 아마 여러분의 스폰서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시기적으로 요맘때가 힘들어요.
또 5월 달이 생각보다 어떤 분은 매출액이 올라올 수 있지만 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희망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고 다시 한 사람을 더 만드는 거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리치와 제이가 보상과 인정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주게 됩니다. 바로 이거죠. 어치버의 다른 말은 위너예요. 승자의 관심을 기울여라. 우리 회사의 중심은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업적을 인정하는 일이다. 업적을 인정하는 일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혜택을 주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프로그램들을 한국 아메이가 준비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인데요. 그 치앙마이를 가는 게 4박 6일에 8차까지 가요. 8차. 8명이 가는 게 아니고 8차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80명이 가는 거라면 안 되는 상황이지만 8차를 간다는 얘기는 6,000명에서 8,000명이 간다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마음을 안 먹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잡수셔야 됩니다. 아메이에서 뭐가 어렵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마음 먹기예요. 8차가 가는 아메이를 여행을 내가 가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가면 좋지 뭐.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둘이 가는 게 더 좋다 야. 그럼 못 가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내가 오기를 갖고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지금 치앙마이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는 분들은 전념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소 벅차고 버거울 수 있고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해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PF23 리더십 세미나가 삿포로로 결정이 됐습니다. 빨리 다음 목표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5, 6, 7, 8을 단다르게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9월 달에 제대로 스타트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삿포로는요. 다양도 여행지로만 가던 장소였어요. 저희 막내 고모님이 일본 분이랑 결혼을 하셨어요. 고모부 이름이 다카시예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대화는 안 한다는 거죠. 네, 자주 만나는 대화는 안 해요. 일본어를 잘하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현지에 사시는 분들도 삿포로를 자주 못 갑니다.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근데 저희는 애들 삿포로에서 다 스키 배웠거든요. 일명 해외파입니다. 그래서 이 삿포로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6월 달부터 삿포로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9월처럼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문화가 됐으면 좋겠고 리더분들은 이미 도전을 했고 시작했습니다. 같이 하시겠습니까? 네,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들은 어딜 가냐 하면요. 여길 갑니다. PF23 인비테이셔널이 시드니로 결정이 됐어요. 여기를 같이 가려고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 데가 이제 지중해죠. 네, 지중해 가려고 우리가 지금 애쓰고 있고 이 지중해 때문에 미라클 1, 2, 3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코로나 와중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라서 못했는데 끝나자마자 저희가 준비를 해서 출발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특히 리더분들한테 고마운데요. 자,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전념이라는 단어입니다. 전념이란 단어는 오직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전념하다, dedicate라는 단어를 영어 표현으로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메모리얼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언가를 신성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념이 무언가를 신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목표에 전념하는 것은 신성한 일입니다. 내 꿈에 전념하는 것은 신성한 일입니다. 내 목표에 전념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비록 그것이 오르막이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같이 가고 싶은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지중해 크루즈인데요. 그래서 여기를 가고 싶어요. 지중해 크루즈 타고 이것을 가려고 저희는 멈추지 않고 노력을 할 겁니다. 같이 동참하신다라면 한 명이라도 더 가지 않겠습니까? 자,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는 저보다 더 기다리실 텐데요. 저 선물에 대한 25센트 라이드에 대한 시상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너무 유쾌하고 재미있고 또 훌륭한 리더이신 우리 이병수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부탁합니다.